발운족인 그의 이름은 박토. 박달 박씨의 직계 후손으로 나이는 29세. 한때 무단이었지만 현재는 바탈파인더였다. 바탈파인더는 바탈을 찾는 것이 일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바탈을 찾고 있었다. 박토는 스마트폰을 보며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중얼거렸다. 누구냐고? 빨리 말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귀에 끼는 여로 탑이 들려왔다. 오른쪽! 순간 박토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다. 원하지 않는 답을 받은 듯 투덜거렸다. 챗. 역시 내 예상과는 틀리는군. 왼쪽이길 바랬는데. 바보야? 왼쪽은 할아버지잖아. 다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박토의 표정이 굳어졌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자 8살 정도 되는 예쁘장한 꼬마 아이가 나타났다. 그 꼬마는 박토의 조카 박월이었다. 그 역시 바룬의 직계 후손이었다. 박월은 바탈 디텍터인 무단, 바탈을 감지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박토가 화면을 전환하자 박월은 버럭 성질을 냈다. 왜 갑자기 화면을 전환해? 빨리 바탈 쪽으로 돌려. 나 삼촌 얼굴 맨날 봐서 보기 싫어. 할아버지가 뭐 어때서? 할아버지가 바탈이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에이, 그것 때문에 화면 전환한 거야? 그래. 할아버지가 바탈이 되면 왜 안 되는지 말해봐. 박토의 언사는 거칠었다. 자신의 뜻과 다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거야, 히어로가 할아버지면 멋없잖아. 하나도 안 멋있어. 이럴 수가. 박토는 승복할 수 없었다. 이유를 들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어린 놈이 이렇게 척박한 세상의 관념에 찌들어서야 바탈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 몰라? 만약 저 할아버지가 바탈이었다면 월이 넌 그걸 부정할 거야? 박토의 말에 월이 눈을 부릅뜨며 맞섰다. 아니, 부정하네. 그래도 멋있지 않은 건 사실이야. 히어로는 멋있어야 해. 앞으로 너 유튜버 금지야. 자꾸 그런 거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생각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박토의 말에 월이 갑자기 광분했다. 생각이 열리는 거랑 유튜버랑 무슨 상관인데? 아무튼 그곳은 위험해. 가짜 정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곳이라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영상에 동조하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상관없어. 재밌잖아? 메롱. 박월은 한쪽 눈을 뒤집어 까고 혓바닥을 내밀며 박토를 놀렸다. 초딩에 유치한 복수였다. 29살의 박토는 조카의 유치한 도발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21살 어린 조카에게 희롱당한 박토는 지금 당장 달려가 꿀밤을 때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는 감정 배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박월이 디텍팅한 바탈을 데려가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대로 물러서기엔 박월이 고가웠던 박토는 입을 열었다. 이 자식이 너 삼촌한테. 그만 시끄러. 빨리 데려오기나 해. 나 바빠. 끊어. 박월은 제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기적인 놈, 싸가지 없는 녀석.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가? 박토는 가슴에서 천불이 나기 시작했다. 8살짜리 박월에게 지시를 받는 신세를 한탄했다. 그렇다고 그 처지를 뒤엎을 수도 없다. 박달 박씨 가문의 최고 서열은 박월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폭발하는 가슴을 제 주먹으로 몇 번 치고는 화를 사겼다. 박토는 가문의 사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자이다. 사명은 가문에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숙명. 그 숙명은 목숨까지 내놓아 지켜야 할 운명. 그렇기에 그 사명은 집안에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가치. 만년 전 파놈이 바룬에게 내린 명령. 바로 바탈이 태어나면 찾아서 지켜라. 찾았으니까 데려가야지. 바탈. 그 숙명을 따르기 위해 박토는 스스로 마음을 달래며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김탄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바룬족이 김탄을 은밀히 추적한 것처럼 또 다른 이들도 그를 찾고 있었다. 오성 IDC 룸 구석진 곳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 나체국과 오강심이었다. 찾았다! IDC 룸의 소음을 뚫고 나체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화답하듯 오강심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저도 찾았습니다. 팀장님. 오강심의 예상 밖의 성과에 나체국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너도 괴물 같은 실력을 가졌구나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심아, 빨리 실장님한테 연락해.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오강심의 손이 번개처럼 무선 호출 시스템 버튼을 눌렀다. 실장님. 대답이 없었다. 응답이 없는데요. 실장님 방에서 대기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응, 그랬었지. 나체국이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50분.
자고 있을 것 같다. 확신하듯 중얼거린 나체국은 벌떡 일어나 옆구리에 노트북을 끼웠다. 강심아, 짐 챙겨. 가자. 나체국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강심도 스마트폰을 챙겼다. 그걸 본 나체국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해했다. 강심아, 넌 그것만 챙기면 돼. 네, 어서 가요. 팀장님, 4시 전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나체국은 오강심이 스마트폰만 챙기거나 말거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집념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바뀌었다. 오강심 또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한마음으로 집념에 가득 찬 표정을 한 채 실장이 기거하는 방으로 향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투를 앞둔 군인들 같았다. 나체국과 오강심은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실장이 기거하는 방까지 가는 길을 어두웠고 불규칙적인 불빛들이 분위기를 더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팀장님, 우리가 찾은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심아, 우리가 찾은 정보는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실말이야. 실장님도 깜짝 놀랄 거다. 그러니 일단 빨리 가자고. 오강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 실장의 방이 보였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팀장님, 불이 켜져 있어요. 실장님이 아직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좋아. 그럼 바로 들어가자. 빨리 집에 가야지. 은비칼이 기거하는 방은 단아하고 깔끔했다. 커다란 책상에 고급 사양의 컴퓨터가 있었고 책상 위로 기다란 다리가 올려져 있었다. 은비칼의 다리였다. 자세히 보니 그는 나체국과 오강심의 예상과 다르게 의자에 푹 파묻힌 채 잠이 들어 있었다. 코와 입에서 코고는 소리를 내뿜으면서 트르렁퓨 트르렁퓨. 정말 규칙적인 소리였다. 똑똑똑.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오는 리드미컬한 비칼의 코고는 소리에 갑자기 노크 소리가 장단을 맞췄다. 그 소리들은 마치 의도된 박자 같았다. 때론 비껴서 때론 겹쳐서 상당히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아냈다. 만약 이 장소에 래퍼가 있었다면 랩을 읊지 않고는 못 베길 그런 비트 하모니 같았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테너 클라이맥스 같은 고성이 흘러나왔다. 실장님! 이 하모니를 깨는 불청객 나체국과 오강심이었다. 성악가의 청중을 압도하는 스케일과 흡사한 나체국의 목소리는 은비칼을 화들짝 놀라게 했다. 정말 자연스럽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기상에 방심하고 있던 은비칼은 책상에 올려놓은 두 다리를 잇고 있었다. 무의식과 의식의 엇박자는 피칼을 의자에서 떨어지게 했다. 상체는 일어서려 했고 하체는 내려가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부자연스러운 동작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기물들까지 마구 흔들어 놓았다. 쿵! 와장창. 소리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듯 들렸다. 바닥에 떨어진 피칼의 눈에 순간 또르르 굴러가는 정말 중요한 약병이 보였다. 피칼은 그의 목숨줄인 약병을 잡으려 책상 안쪽으로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약병은 책상 밑을 빠져나가 한참을 구른 후 멈추었다. 약병이 멈춘 곳에 발 4개가 보이자 피칼은 책상 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나체국과 오강심이 보였다. 왜 나체국 씨와 오강심 씨가 여기 있는 걸까? 은비칼은 그들의 유없는 등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벙하게 쳐다만 보다가 나체국의 옆구리에 낀 노트북을 보고 순간 그들에게 막힌 일을 떠올렸다. 은비칼의 표정이 갑자기 어벙이에서 근엄함으로 바뀌었다. 혹시 찾았습니까? 그런데 나체국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들어오며 되물었다. 실장님, 거기서 뭐 하세요?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강심이 발밑에 있는 약병을 주워들고는 혹시 이겁니까? 실장님, 라고 말하자 은비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 옆에 잠을 잔 증거라는 듯 침 흘린 자국이 선명했다. 은비칼은 그 침 흘린 자국이 있는 얼굴로 다시 근엄하게 입을 열었다. 연락을 하시지 직접 오신 겁니까, 여러분? 오강심이 답했다.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이렇게 직접 온 겁니다. 혹시 잠을 자느라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상사라는 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밤샘 작업을 시키고 잠을 자다니요. 무슨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나. 은비칼이 팔을 내저으며 부정했지만 그가 말을 하면 할수록 입가에 침 자국이 말라 하얗게 일어났다. 주접스러워 보일 정도로 정말 선명한 침 자국이었다. 나체국과 오강심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졸린 걸 참아가며 불철주야 달려왔던 걸 생각하자 억울한 마음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무시한 거다. 지금 그들은 잠을 잤냐 안 잤냐는 쓸데없는 설전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괴물을 찾은 결과를 보고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나체국이 서둘러 입을 뗐다. 찾은 것 같아요. 실장님, 어제 저녁 8시 28분경 신림 사거리 먹자골목에서 신호가 갑자기 증폭했어요. 그래서 그 증폭된 지점을 추적해 찾아가 보니 맛없는 집이라는 음식점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미러링 좀 할게요. 허겁지겁 말을 마친 나체국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실장의 TV에 미러링하기 위해 벽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뭐 이런 일이? 벽에 걸린 TV에는 비디오 액션 게임 랭킹 화면이 틀어져 있었다. 대체 왜? 순간 나체국의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옆에 있던 오광심도 전염된 것처럼 굳었다.